오일러 회로랑 오일러 경로는 여러분들 좀 쉬워요. 왜 쉽냐면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수 따져서 모든 차수가 짝수면 오일러 회로, 홀수가 딱 두 개면 오일러 경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밀턴 회로랑 해밀턴 경로의 판별법은 없어요. 지금 좀 나왔으면 하는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밀턴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같이 보는데 여러분들 그 오일러 경로는 뭘 기준으로 보냐면 변을 기준으로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지만 자, 오일러는 모든 변을 지나는 관점입니다. 모든 변을 지난다. 모든 변을 지나게 되면은 오일러 경로다, 오일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변도 있지만 꼭지점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니까 모든 변을 지나는 게 아니야. 이번에 그러면 반대로 모든 꼭지점을 지나면 어때? 모든 꼭지점을 지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달라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변을 지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개 꼭지점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돼도 얘는 모든 꼭지점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변을 다 지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은 우리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변을 지나는 관점이 오일러 그래프라고 치면은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해밀턴 그래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때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해밀턴 회로, 시작점과 도착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밀턴 경로라고 합니다. 용어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경로는 아까랑 똑같아요. 시작점과 도착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회로는 스타트랑 터미널, 그 시작점과 종착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변을 지나면은 오일러고 꼭지점을 지나면은 해밀턴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요 예시를 간단하게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일반적으로는 오일러 그래프라기보다는 해밀턴 그래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구경하는 게 꼭지점을 구경하지 변을 구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개 도시를 한 번씩 다 여행을 가려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출발했으면 춘천에 갔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면 서울 갔다 목포 갔다 부산 갔다가 세종 갔다 춘천 갔다 서울 왔다. 그 얘는 해밀턴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해밀턴 회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길을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오일러 그래프랑은 좀 별개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일러, 예, 질문이 왔는데, 오일러 경로는 해밀턴 경로에 포함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 관계도 없고, 아, 음, 오일러 질문이, 예, 이게 다시 했습니다. 질문. 오일러 경로가 해밀턴 경로에 포함이 되냐? 음, 모든 변을 지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꼭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모든 꼭지점을 오직 한 번씩만 지나면서 모두 한 번씩만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를 우리가 해밀턴 회로, 역시나 해밀턴 회로를 우리가 그냥 해밀턴 그래프라고 정의를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점과 도착점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를 우리가 해밀턴 경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왼쪽의 그래프는 해밀턴 회로를 갖죠.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하면 한 번씩 다 둘러서 A로 도착했으니까. 근데 이 오른쪽은 해밀턴 그래프가 안 돼요. 왜냐면은 모든 꼭지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D에서 출발했다 치면은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중복해서 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복은 제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그럼 D를 마지막에 종착지로 보면 되지 않냐?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시작점이 D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이 점 때문에 얘는 해밀턴 그래프라고 할 수는 없다. 해밀턴 경로는 되죠. 이렇게 가면 되죠. BCAB.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회로는 아니지만 얘는 경로는 된다. 그래서 얘는 해밀턴 경로라고는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해밀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제가 직접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해밀턴 회로를 갔는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F 때문에. 왜냐면 얘는 끄트머리인 차수가 1차죠. 1차. 1차가 있으면은 해밀턴 회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얘로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왠지 될 것 같습니까? A에서 출발해서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난 다음에, H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A로 가면 되죠. 이해됩니까? A에서 출발해서 쭉쭉쭉, 그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훑어서 가면은, 모든 꼭지점을 지나면서, 시작점과, 터미널이 같기 때문에, 해밀턴 회로를 갔습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148쪽 가시면은 문제 하나 있습니다. 문제 5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네, 직접 그려보면 되겠죠. 직접 그려볼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도착하면 되죠. 가능하죠. 해밀턴 회로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그래프입니다. 맞고 요거 오랜만에 봅니까? 요거 완전 이분 그래프입니까? K33이죠. K33. 어떻게 되죠? A에서 출발하면 모든 꼭지점을 음, 요렇게 다 지나고 마지막에 요렇게 오면은 출발 도착 갔네. 그렇죠. 요런 모양. 쭉쭉쭉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시 A로 도착. 그래서 얘도 해밀턴 회로를 갔습니다. 이게 해밀턴 그래프입니다.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해밀턴 그래프의 성질인데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꼭지점의 개수가 n이다. 요 위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의 개수가 뭐 4개라면 길이도 4인 회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꼭지점이 이제 4개죠. 4개고 이렇게 변 이렇게 거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이제 쭉쭉쭉 해서 A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모든 변 N개의 지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길이도 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A를 한쪽 끝으로 가지는 변 중에서 정확히 2개의 변이 이 해밀턴 회로에 포함된다. 특히 차수가 2인 꼭지점을 한쪽 끝으로 가지는 변은 모두 해밀턴 회로에 포함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B라고 하고요. 이 B의 차수가 몇 차입니까? 차수가 음, 2차라고 합시다. 실제 3차지만 2차가 되면은 하나 들어왔으면은 다시 나갈 수밖에 없죠. 진입을 했으면 다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수가 2차가 된다. 2차. 그럼 정확히 이 2개의 변이 어떻게 될까요? 지나는 이 2개의 변이 해밀턴 회로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자 3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2개의 변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A를 한쪽 끝으로 가지는 나머지 변을 지워도 이 해밀턴 회로를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개 변이 결정됐잖아요. 지금 B에서. 들어오는 코스랑 나가는 코스가 결정됐으면 나머지 연결된 편 요거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얘는 삭제를 해도 해밀턴 회로를 결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실제로 이 선은 요 변은 해밀턴 회로에 포함이 되지 않죠. 이 얘기가 요 3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제 필요하냐면 어떤 복잡한 그래프에서 해밀턴 회로를 우리가 찾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해가면서 그래프를 심플하게 바꾼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밀턴 회로나 경로를 찾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해밀턴 회로예요, C가. 그러면 이것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길이가 n보다 작은 회로는 없다. 당연히 꼭지점이 4개니까 길이가 4인데 길이가 4인 회로, 4보다 작게끔 해서는 만들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밀턴 그래프면은 얘가 성립하는데 여러분들 또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립한다고 해서 얘는 해밀턴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예제 6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제 6번. 그래서 다음 그래프가 해밀턴 그래프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직접 찾으려고 시도를 해보면 돼요. 시도해보면 뭐 A에서 출발했다? 그럼 A에서 출발했으면 모든 꼭지점을 한 번만 지나야 되는데 이미 C에 오는 순간에 좀 영 마음이 불편하죠. 한 번만 지날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위의 내용을 좀 적용을 한다면 제가 요렇게 꼭지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죠. 꼭지점이 5개. 그러면은 회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회로는 길이가 반드시 5가 돼야 됩니다. 정리 1번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얘는 회로가 5보다 작은 게 존재해요, 지금. A, B, C 보입니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왔으니까 요 회로의 길이가 3이죠, 3. 그러면은 5 미만인 회로가 없다고 했는데 5 미만인 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해밀턴 그래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이 9개죠. 그러면 만약 꼭지점이 9개면은 반드시 길이가 9인 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9. 근데 얘는 길이가 9보다 작은 길이가 6인 회로가 존재해요.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는 요 회로, 부분 그래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요 9보다 작은 회로가 없어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해밀턴 그래프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만들 수도 없죠, 여러분들. 출발을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뭐 A에서 출발하면은 E를 지날 수 없고 뭐 D도 안 되고 만약 E에서 출발했다면 뭐 또 지나야 되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근데 해밀턴 회로는 없어요. 해밀턴 회로는 X 없는데 여러분들 해밀턴 경로는 있습니까? 요거 해밀턴 경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 해밀턴 경로. 출발점과 도착점이 꼭 같을 필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2에서 출발해 보세요. 2에서 출발해서 요런 되죠? 2에서 출발해서 쭉 G까지 오면은 끝났죠. 그럼 모든 꼭지점 지나죠. E, D, A, B, C, F 이렇게 다 지나고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지났고 그래서 이때는 해밀턴 경로는 OK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9쪽 가시면, 자, 이제 이 해밀턴 그래프의 활용은 우리가 어디에 또 적용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뭐 과학관, 어떤 전시관 같은 데 가면은 전시관 코스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전시실 기획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A, B, C, D, E 5개의 전시실과 통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전시실을 한 번씩만 거치는 거죠. 문을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시실. 요 각각의 A, B, C, D, E가 바로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 요 통로 있죠. 통로가 바로 변이 되겠습니다. 변. 요런 단순히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출발한 전시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해밀턴 회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해밀턴 회로. 그러면은 뭐 직접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 생각해봐도 A에서 출발해서 A로 와야 되는데 어렵죠 벌써 길이 갈리니까. C에서 출발해도 안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회로가 부분 회로가 있죠. 지금 보니까 꼭지점이 5개거든요. 꼭지점 5개면은 회로의 차수는 이제 5가 돼야 돼 길이가. 근데 여기 길이가 4인 회로가 존재하죠. A, B, C, A, B, E, C, A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이 5 미만인 길이가 4인 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밀턴 그래프라 볼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A에서 출발한다고 치면은 우선은 해밀턴 회로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A로 왔죠. 그러면 A, E가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가만 보니까 CD도 필요 없죠. CD도 필요 없네요, 전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3차죠. 3차니까 변 하나는 삭제를 해도 되고 이어지는 이쪽도 3차이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를 해도 해밀턴 회로를 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길도 있죠. A에서 E로 갔다가 위로 해서 이렇게 가도 돼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변은 AD가 필요 없고 EC가 필요 없죠.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밀턴 회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변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문제 7번에서 하고 있어요.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도 한번 보세요. 설명을 제가 처음부터 초장부터 다 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그래서 오일러 경로라는 게 있고 오일러 회로라는 것이 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그래프는 오일러 회로는 같지 않지만 오일러 경로는 같는다 해서 차수 다 기억나죠?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홀수 차수가 두 개이면은 오일러 경로가 존재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각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